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선택의 정서 활용 방법. 안녕하십니까. 저는 CRPD, 즉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로즈마리 카에스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위원회는 선택의 정서에 근거해 개인의 진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위원회에 몇 건의 개인 진정을 제출했던 커뮤니티 법률 센터인 호주 장애법 센터의 임시 의장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포럼에 저를 초청해 주신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위원회에 청원하는 개인 진정 제도에 관한 호주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호주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 정서를 2008년에 비준했습니다. DPO로 알려진 호주 장애인 단체들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성안을 위한 5년간의 협상 기간 동안, 그리고 호주 정부의 협약 비준 논의 과정에도 활발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참여의 과정에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에 대한 협의와 더불어 협약의 비준 시 이를 잠재적으로 활용할 전략까지도 일련의 국가 협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접근 방법은 장애인 단체들의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인식 수준을 상당 부분 높일 수 있었으며, 이후 많은 주요한 장애인 단체의 권익 옹호와 정책 활동에 인권 기반 접근 방법을 채택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호주 장애법 센터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논의 및 비준 과정에 참여했으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활용과 관련해 장애인 단체들의 법률적 지원을 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법률 지원의 한 측면은 구제를 원하는 장애인을 지원하여 개인 진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며, 또 다른 측면으로는 개인 진정의 결과를 통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과 전략 개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함께 선택의 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담긴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개인의 권리 구제 청구와 같은 개인 진정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국제법 아래에서 개인 진정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 진정이 허용되는 범주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 진정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제기를 해야 된다는 점이고, 비준 이후에 권리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개인 진정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진정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권리구제 청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국가에서 권리구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행정적, 법적 절차를 거쳤음에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만 청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 소송과는 다르게 개인 청구는 서면 청구서의 왕래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위원회가 최초 청원을 장애인으로부터 접수하고, 이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위원회가 개인 진정에 관해 위원회 입장을 해당 당사국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 진정의 위원회 수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 진정이 받아들여지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위원회는 진정인과 당사국을 상대로 정보 수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과정이 매우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과 관련해 반드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호주법과 정책에 포괄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호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권 보호 조치와 상당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비록 인권 침해의 광범위한 범주를 다루는 역량에 있어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호주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호주 인권위원회법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메커니즘만 제공하고 강제적인 규제력이 없어 단지 호주 의회에 보고서만 제출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호주 개인 진정 사건이 광범위한 권익 옹호 캠페인의 한 부분으로, 그리고 호주 장애인 단체들과 커뮤니티 법률센터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의미합니다. 호주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위원회에 1년의 개인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진정 청구 사례에는 이민, 교정시설에 기한 없는 구금, 배심원 제도, 비밀 투표, 지역사회 자립생활 문제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문제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 문제인데요. 호주의 이민 과정에는 건강검사가 포함됩니다. 이 검사는 아주 소수의 장애인만이 호주로의 이민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검사로 장애인의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잠재적인 건강 비용 및 호주의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검사 과정이 차별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정시설의 기한 없는 구금인데요. 호주 사법 시스템은 재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사법 구제 과정을 우회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는 법률적으로 무죄이지만 교정시설 또는 정신치료시설에 기한 없이 구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 시 받을 수 있는 형량보다도 더 오랜 기간 구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장애를 가진 아보리진 원주민이나 토레스 해협 원주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호주의 배심원법에는 청각, 시각 장애인의 배심원 참여를 가로막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배심원 제도와 같은 공적 의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비밀 투표를 살펴보면요. 호주에서 선거투표 참여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만약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호주에서 선거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비밀 투표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없거나 기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은 투표를 진행할 때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비밀 투표 및 독립적인 투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에서의 자립 생활을 살펴보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 보호가 여전히 호주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능력 개발에 있어 거의 진전이 없습니다. 이러한 개인 진정 제도는 장애법과 정책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전략적 접근에 있어 상당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장애인 단체, 커뮤니티 법률센터가 함께 진행한 광범위한 권익 옹호 캠페인의 일부를 구성해 왔습니다. 장애인 단체, 커뮤니티 법률센터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위원회에 개인 진정을 청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지난한 과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 개인 진정 청구 과정 전반에 걸쳐 해당 사례를 언론을 통해 조명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들은 또한 의회 심의 과정에 진정서 제출, 연구 보고서 준비, 국내 법률 개혁 과정에 참여와 같은 기타 국내 권익 옹호 활동을 통해 해당 사례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통해 호주의 장애인과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선택의정서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호주의 법률 서비스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어느 정도의 통찰력이 여러분께 전달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이번 포럼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라며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s. Rosemary Kayet.